오늘 그 수업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건요.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 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못 썼죠. 특히 대표적인 게 합차 같은 거 잘 못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식의 변형 같은 걸 할 때요. 이항하는 건 괜찮아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행하는 건 괜찮지만 뭐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뭐 제곱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값이 달라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B랑 C랑 있는데 그죠? 뭐 얘 같다라고 쳐요. 그러면 A를 곱할 거야. A라는 행렬을 곱할 거야. B랑 C가 행렬이고요. A를 곱할 건데 얘가 이렇게 앞에 곱해지면 얘도 이렇게 앞에 곱해야만 같습니다. 얘는 앞에 곱하고 얘는 뒤에 곱하시면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순간 틀립니다. 그래서 행렬은요, 그 덧셈이나 곱셈을 할 거고요. 숫자가 모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법칙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 B에 뭐 A, C야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A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건 만약에 이게 CA였으면 묶을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결합법칙 되는 경우를 잘 안 하다셔서 문제를 못 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80번대? 뭐 그 정도 가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요, 같이 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더라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제가 풀어드릴 때,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안 까먹어요. 근데 지금 뭔가 고민을 조금 하고 뭐, 행렬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가 좀 그런데요. 직접 고민하셔서 문제가 풀렸던 문제는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 혼자 풀 수 있습니다. 혼자 이거 예전에 봤던 문제야 라는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건 복습을 뭐 자주 하시면 물론 내가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복습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풀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너는 행렬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행렬이라고는 생지도 안 볼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음에 수상 뭐 그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행렬이 갑자기 나오면 그때 보시던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거의 못 하시잖아요. 뭐 그죠? 뭐 입시 준비도 할 거고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 많이 고민해서 지금 풀잖아. 그럼 다음에 만나도 풀립니다. 근데 지금 고민하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힌트 좀 받고 뭐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앞에 선생님 풀어주시겠죠? 하면서 이따가 풀어주고 나면 들을 땐 알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요. 뭐 이게 지금 정석으로 진행을 하진 않지만 정석책이 풀 데가 없죠. 풀 데가 없잖아. 그죠? 귀퉁이에 그죠? 막 이렇게 페르마처럼 풀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요. 뭐 다른 데 푸는 건 괜찮은데요. 다른 데 푸는 건 괜찮은데 복습을 할 때 좀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연습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연습 문제가 쫙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석은 연습 문제가 쫙 붙어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다른 데 풀다가 문제 막힌 문제가 있으면 원래 책에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세모, 그죠? 아니면 정말 이거는 고민을 해도 못 풀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 이러면 뭐 별표, 아니면 뭐 별표 개수를 바꾸던가, 아니면 뭐 예전에 뭐 돼지 모양 그린 애도 있었고, 뭐 강아지 모양 그린 애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해. 정성 뭐 수학상이든 수학하든 뭐 수원이든 수투는 쭉 처음부터 다 하죠. 너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수학상 문제 중에 어려운 연습 문제 내잖아요. 못 풀어요. 그죠? 실력 연습 문제 중에 어려운 거 내가 못 풀어. 또 왜 몰라? 이러면은 하는 얘기가 아 그때는 알았는데 뭐 복습을 안 해서 까먹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표시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학상 수학하 수원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수학상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하면 통째로 그걸 다시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지루하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 연습 문제 풀려고 못 풀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내가 세모, 뭐 별표 쳤던 연습처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네 뭐 수학상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데 뭐 한 두 달 걸린다고 치면요. 연습 문제 모르는 거 체크해놓고만 풀면 처음에는 뭐 복습이니까, 그죠? 그거만 뭐 풀진 않을 테니까 복습하게 되면 한 달이면 복습 끝납니다. 별표 쳤던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뭐 한 세네 단원 정도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일주일에 너네 복습해봐야 뭐 하루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일요일 날 뭐 두세 시간밖에 더 하겠어? 두세 시간 안에 뭐 네다섯 단원 하면 뭐 15단원 뭐 아니면 20단원 이럴 테니까 정석이 그죠? 그럼 한 달이 끝나잖아요. 근데 복습 나면 그 다음 복습 때는요. 또 복습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하면서 새로 풀면 한 번에 복습하거든요. 그러면 지나오고 나서 너네가 뭐 수원 수투할 때 수학상에 뭐 보기 차식 잘 모르겠고 뭐 오메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쌤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너네 결국에 수능 봐야 되잖아요. 수능 보러 들어가면 이 문제는 수학상 문제야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투 개념에 수학상 문제 푸는 방법에 수학과 뭐 정거계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문제까지 섞여서 나와 한 문제로. 그죠? 그러면 소화가 못 되죠. 나 이거 미적분까지 했는데, 미적분인데 나 이거 왜 안 못 풀리죠? 못 풀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다 그런 겁니다. 수학상 내용에 뭐 수원의 행렬, 뭐 연산, 뭐 행렬 아니면 뭐 로그 연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머릿속에 다 끼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수능 보러 가려면.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돼. 그걸 처음부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학상 그 연습 문제부터 조금씩 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행렬 하시다가도요, 지금은 물론, 그죠? 뭐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수업을 듣고 계속 푸니까 풀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보면 또 안 풀립니다. 뭐,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만 수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 수업하고 또 다른 방 가서 또 다른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수학상도 했다가 수원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계속 가르치잖아. 번갈아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익숙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한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배우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렬할 때도 조금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일단 같이 풀면서 그죠?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같이 봅시다. 자, 54번입니다. 자, 54번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죠? 이때 행렬 A, B 지금 행렬 A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 A는 행렬이 맞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는 행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파, 베타는 교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베타 곱하기 알파가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행렬이다 생각하시면 이거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안 같잖아요 생각하시는 순간 이 문제 못 풀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가 대하는 대상이 행렬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인지 실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4번은요. 비에트 정의 쓰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예요? 마사.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예요? 2를 이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제곱이래요. A의 제곱은요. 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1, 1 베타. 행렬 계산 어떻게 하나요? 행렬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네요. 행렬 알파 더하기 베타죠. 행렬 알파 더하기 베타죠. 행렬 1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네. 다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2죠. 얘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를 이용하면 되겠죠. 제가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알파는 자리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인수분해 뭐 변형 공식이라고 부르나요? 뭐 이런 거에 그냥 뭐 쓰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가능한 거고요. 별 문제 아니죠? 55번이요. 자, 55번에 행렬 A 하고요.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6일 때 뭐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변형된 거다. 그죠? 그러면 제곱을 보자. A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1에 A의 2, 1. 그죠? 마이너스 1에 A의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봐. 이거 잘 따라오세요. 1행 1열 성분은 1행 1열을 곱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순서대로 하지만 나중에는요. 2행 찾아봐. 이렇게 나와 한 번에. 그러면 2행의 3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안 익숙해지시면 뒤에 가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 떨어지면요. 수학은요. 그 문제를 푸는 자체도 그 난이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하긴 좀 그런 연산, 더하기 곱하기 하는데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그쵸?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1 더하기 2a다, 그죠? 이렇게 곱하면 0이네요. 이렇게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곱하면 2a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래요. 그러면 4a 플러스 2가 얼마예요? 6이라고요? 그러면 a 값이 얼마니? 1이니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55번이요. 56번 봅시다. 56번은요. 2차 사각행렬 A, B에 대해서 요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를 더해봅시다. 더하게 되면 2B랑 마이너스 2B가 만나면서 없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2A가 되겠네요. 그렇죠? 2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되니까 A 값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 0, 2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 값을 아니까 뭐 A 더하기 2B에 넣든 A 빼기 2B에 넣어도 B를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식을 그냥 빼주어도 됩니다. 빼주면 A가 사라지면서 4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빼주면 4B가 되면서 4, 0, 4인데 얘를 뭐 굳이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2B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 2, 0, 1까지 됐네요. 근데 뭐 구하라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하는 순간 합차야 A 더하기 2B, A 빼기 2B 하시면 틀립니다. 다 구해놓고. 그렇게 하면 틀려요. 제가 합차가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 B가 BA가 아니라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B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제곱은요 요거 두 번 곱하면 되고요. 2B의 제곱은 요거 두 번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래서 A의 제곱은 뭐 요거니까 얘가 A의 제곱이 뭐가 나와요? 1104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2B의 제곱은 2021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4061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빼면 나오는 게 마3 1, 마6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행일열 성분이 이행일열 성분은 요거죠. 그래서 6입니다. 이거 성분이면 이행일열 성분이에요. 제가 앞에 정의할 때 이거 IJ 이렇게 하면서 행열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요거 몰라서 지금 못 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행열 이야기하는 거구나. 2,1이 선생님 여기 2,1 성분이 뭐예요? 뭐 이게 원의 방정식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뭐 2,1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행일열이죠. 자, 57번입니다. 57번이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57번 같이 보죠. 57번은요. 행렬 A가 A제곱은 9, 1을 만족시킬 때 2가 나왔네요. 1은요. 단위 행렬이고요. 단위 행렬이고 정색행렬이어야 합니다. n 곱하기 n 형태죠. 2 곱하기 2 행렬을요. 몇 차 행렬이라고 불러요? 2차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3 곱하기 3이면 3차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3의 단위 행렬은 3차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2 곱하기 2의 단위 행렬은 2차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단위 행렬이어야 합니다. n 곱하기 n 형태여야 돼요. 2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런 건 단위 행렬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n 곱하기 n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A의 제곱이 x, y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뭐 두 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행렬하면 얼마예요? x제곱에 y제곱. 행렬하면 0되고, 행렬하면 0되고, 행렬하면 똑같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9이니까요. 9009란 이야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야 라는 거죠. 이거 뭐야? 원의 방정식이네요. 원방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5,2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3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원방인 거잖아요. 넷, 다섯, 하나, 둘,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최단거리 구하라라고 하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아 하면서 갑자기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얘랑 엮어서 연립 방정식 구해서 이 좌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죠? 요걸 한번 의미 알아요? 3인 건 알아요. 그죠? 얘가 원점이고요. 얘가 5,2니까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루트 29잖아. 암산되잖아요. 그죠? 25 더하기 4니까 루트 29죠? 그래서 루트 29에서 3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최소값은 루트 29 빼기 3이고요.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만큼 더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루트 29 더하기 3이더라. 그죠? 최소값은 뭐하래요? 위에 사료로 더하면 2 루트 2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직선 구해서 그쵸?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저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약간 해석기야 느낌이잖아요. 그죠? 58번이요. 60번까지는 한 번에 하죠. 풀이 못 하셨더라도요. 아마 설명 들으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60번까지 아직 못 푸셨더라도 그냥 거의 다 푸신 것 같긴 하던데. 58번이요. 아직 못 푸신 분들은 늦게 오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8번. A가 이거고요. A N제곱이 이거래요. 자, 보자. 이게 128 마이너스 128인데요. 얘는요. 행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뭐 시그마 문제든 뭐 그죠? 뭐 삼각함수 문제든 간에 큰 수가 나오면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그죠? 뭐 A에 갑자기 2023제곱이 나왔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뭐 주기가 뭐 4든 5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될 테니까요. 전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자. 몇 개만 배웁시다. A가 10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제곱해보죠. 뭐. 그러면 1 요거에 요거죠? 행렬 1, 행렬 0, 행렬 마사, 행렬 1. 얘는 변화없고 얘가 변하네요. 한 번 찾으시면 다행이고요. 한 번도 못 찾으시면 한 번 더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아니 같은 A끼리는 교환 없이 성립하잖아. A제곱에 A를 곱하나 A에 A제곱을 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따지지 마세요. 해보세요. 그럼 똑같이 나오니까. 1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얘는 1, 0, 1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감 잡았어요? A의 n제곱을 하면 얘는 변함이 없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n의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28이니까 n은 64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64번 곱해서 이거 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만식처럼 몇 개만 당겨서 해보시면 이거 나오겠다라는 거 대충 아실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뭔가 굉장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제요 뭔가 엄청 거창한 걸 연애분한테 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죠? 뭐 로그 함수의 성질에다가 그죠? 로그 함수 그래프에다가 뭐 원방 만나는 점 찾아라 뭐 이 정도 구하죠. 뭐 아니면 뭐 심하면 적분해봐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끝입니다. 뭐 물론 뭐 미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미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59번입니다. 59번은요. 네. A가 1, 0, 3, 1이고요. A에 여제곱을 했네요. 이게
10, A1이네요. 근데 뭐 생긴 거 보니까 얘가 또 뭐 얘만 변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죠?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제곱해볼까요? 제곱해보면 1031, 1031 계산하면 101은 변함이 없고요. 얘가 3 곱하기 3? 이렇게 되나요? 그죠? 2행 1열이니까 6이니까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네요. 두 개가 맞고요. 세제곱하면 10 요거에 1031이니까 101은 같고요. 요렇게 하니까 세 개가 되겠네요. 요렇게 되면 알겠다.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A의 N이라는 N은 101에다가 3N 이렇게 되는 애죠. 그래서 8개 가니까 8, 3, 24가 답이겠네요. 걔는. 그죠? 그래서 뭐 꼭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60번까지 볼게요, 일단. 60번이요. 뭐 똑같은 이야기죠. 뭐 이렇게 비에트 정리 쓰시면 되죠. 그 비에트 정리가요.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너네 뭐 2차, 3차에 대해서 배우죠. 근데 실제로는 N차 항에서 N차 다항식에 대해서도 그 근과 계수와의 다항식이 다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N차 다항식에서도 다 성립해요. 그래서 그걸 비에트가 수학자 비에트가 정리해서 비에트 정리입니다.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비에트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뭐 비에트 정리 쓰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이래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라분의 1 하면 얘는 알파, 베라, 알파 더하기 베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거분의 이거니까 1이네요. 그쵸? 그러면 x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걔가 0, 그죠? 0, 1, 1이네요. 그럼 x 제곱하면 0, 0, 1, 1. 뭐 닮았다, 그죠? 바다 사자 같은 애 닮지 않았어요? 0, 0, 1, 1. 계속 이거 나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 그죠? 그래서 x부터 x 10제곱까지는요. 이게 몇 개인 거예요? 10개인 거죠. 그래서 x부터 x 10제곱의 합은요. 10개의 0011인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10개, 10개니까 20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뭐 직접 곱해보시면 뭐 10제곱 이런 게 있어서 겁나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61번부터 푸세요. 네, 뭐 상담.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61번입니다. 61번에 그 행렬 A에 대해서 A의 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요거래요. 이때 A, K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가 1, 2, 1, 2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A의 제곱은요. 1, 2, 1, 2에 1, 2, 1, 2니까 행렬하면 3, 행렬하면 6, 행렬하면 3, 행렬하면 6이네요. 그래서 얘는요. 3 묶어낸 1, 2, 1, 2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1, 1, 2를 곱해봐야 또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올 테니까 3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의 16제곱은요. 16제곱은요. 3이 몇 개 있고 15개 있고 1, 2, 1, 2 이렇게 되는 아이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요. 이거 몇 개? 6개.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3의 15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남기면 3의 1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K인가? 두 개 더하면 18. 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이요. 62번. 2013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큰 수 나오면요. 뭐 별거 아닙니다. 몇 개만 곱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62번에 A가 1, 2 마일 마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제곱해 볼 거죠? 1, 2 마일 마일에 1, 2 마일 마일이죠?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겠네요. A의 4제곱은 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돌겠죠? 맞아요? 그래서 2013의 모든 성분의 합이잖아요. 2013은요. A의 4제곱이 몇 번 들어가요? 503번 들어가면 2012니까 A가 하나 들어가죠. 근데 얘가 2니까 얘를 2를 뭐 500번 곱하든 600번 곱하든 다 2예요. 그럼 얘는 그냥 A겠네요. 그냥 얘끼리 더하는 거랑 같네요. 합이 1이네요. 1. 그죠? 그래서 합은 1임을 할 수 있습니다. 63번. n제곱이 1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A가 뭐죠? 루트 2 마이너스 1에 3의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제곱해보죠. 제곱하면 요거잖아요. 행렬 하면 얼마예요? 2 빼기 3이니까 마일 행렬하면 4 2 빼기 3이니까 마일이 맞죠? 네. 마일 0 0 마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뭐 4제곱이겠죠. 이거 제곱하면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N 4가 될 겁니다. 그죠? 64번이요. 64번은 행렬 A가 이걸 때 P를 요거라고 하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A가 2, 3 마일 마일이죠. 그러면 A의 제곱은요. 2, 3 마일 마일 2, 3 마일 마일이네요. 그래서 행렬하면 4 빼기 3이니까 1, 행렬하면 6 빼기 3이니까 얼마? 3? 얘가 마1, 마2가 되나요? 그럼 세제곱해보죠. 그러면 1, 3, 마1, 마2에다가 2, 3, 마1, 마1 곱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마1, 0? 이거 나오네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의 제곱에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인데 얘가 아예 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포함해, 안 해, 포함해, 안 해, 포함해, 안 해,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포함한다, 안 한다, 두 가지 경우가 6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고요.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를 하나 빼줘야 됩니다.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가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우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6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5번이요. 2차 정사각 행렬 I, J의 성분, 그죠? 행렬인 거죠. 그래서 얘는요, I 빼기 J다. 1, 2, 1, 2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이때 요거에 2 1열의 성분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65번은요, A의 1행 1열은 값이 얼마예요? 1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A의 1행 2열은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2행 1열은요, 뭐 2 빼기 1이니까 1이겠네요. 2행 2열은요, 2 빼기니까 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행렬의 값이 0, 마 1, 1,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해보면, 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제곱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A. A의 4제곱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랑 A제곱, A세제곱, A의 4제곱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게 몇 개 돌아가요? 몇 개? 몇 개 돌아요? 2010개니까, 그죠? 502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A랑 얘랑 더하면 0이죠. 2랑 마이너스 1랑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4개씩 더하면 0이야. 그러면 508개인가? 뭐 그죠? 504개 돌면 다 0되고 제일 뒤에 2개만 남네요. 그래서 A에 뭐 2009 하나, A에 2010 하나가 남는데 얘는 뭐랑 같은 애예요? 얘는? 얘는 뭐랑 같고 A랑 같고 얘는 마이너스 2랑 같은 애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0 마일 1 0에다가 마일 0 0 마일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1 마일 1 마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행 1열, 2행 1열은 1이네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66번은 같이 보죠. 66번은요.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66번에 지금 어디 속한 거? 1행 2열의 성분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A, B요. A, B는요. A, B, C, D의 EF, GH인데 이거에 1행 2열이니까 1행 2열 요거의 곱을 뭐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A, B가 뭘 의미해요 거기서? 공책과 볼펜의 P점에서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FH는 뭐야? FH는 민기가 필요한 개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더하겠다는 뭐야? 민기가 P의 볼펜과 공책을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겠네요. 민기가 P에서 볼펜과 공책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요. 이행일렬이 뭘 곱하는지를 보셔서 표에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 안 하셔도 그냥 눈으로 보여요. 얘는. 그죠? 네, 67번부터 푸세요. 네. 자, 67번부터 풀이할게요. 67번부터는요, 그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죠. 자, 문제를 따라 읽어가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보면 됩니다. A에 있는 거 3분의 1 퍼서 B에 넣은 다음에 다시 B에 있는 전체 2분의 1을 A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 시행한 후에 A-라고 하면 얘는 처음에 3분의 2가 있고요. 절반에 뒤에 넘어간 i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6분의 5a 플러스 2분의 1b가 될 거고요. b-는요. b 더하기 3분의 1a의 절반만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6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요.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a-와 b-는요. 행열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행열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행열이니까 6분의 5, 2분의 1 하면 행열 요거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이게 A-잖아요. 그다음 B- 마찬가지죠? 6분의 1이랑 2분의 1 해야 요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6분의 1로 묶어낼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5, 1, 1, 1이 아니고 3, 3 이렇게 되나요?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A, B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12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게 다 그 선형대수에 쓰여요. 그래서 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68번이요. 어느 마을 농작물 ABC 재배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은 일정한 비율로 한대요. 매년 일정할 거래. 근데 A를 재배한 면적이 0.1에는 내년에 B를 재배할 거고요. A, B, C의 재배한 면적이 각각 요거일 때 X가 이거, Y가 이것일 때 2014년을 구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 B, C의 재배 면적을 따져보자.
2013년에 ABC 재배 면적을 따져보면 A는 얼마를 해요? A는 35에 0.8, 그죠? 35에 0.8에다가 또 32에 얼마? 35에 0.2, 35에 0.2, 그 다음에 40에 세로로 곱하니까 0이죠, 얘는. 그 다음에 B는요. 35에 0.1, 그 다음에 35에 0.7, 그 다음에 40에 0.1. C는요. 35에 0.1, 35에 0.1, 그 다음에 40에 0.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면 35, 40을 어떻게 하는 거야? 0.8, 0.8, 0.1, 0.1 이렇게. 그죠? 그래서 0.8 이렇게가 돼야 되니까 0.8, 0.2에 0 이렇게 써봐야겠죠. 그래야 A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A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로로 써져 있다고 가로로 쓰시면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B는 이렇게니까 0.1, 0.7, 0.1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니까 0.1, 0.1, 0.9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X, Y잖아요. 그죠? 2014년은 이거 한 번만 더 할 거죠. 얘만 한 번 더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XY잖아요. 이게 XY죠. 2013년은 얘만 한 번 더 할 거죠. 그래서 XY의 제곱이에요. 뒤에 붙어요. Y가. 그죠? 그래서 뒤에 붙다. 그래서 XY 제곱이다. 연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에 오는 거죠. 그럼 69번이요. 자, 69번 봅시다. 7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네. 69번이요. 69번은 ABC, CBC의 값을 구하여라. 얘는요, BC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들은 같이. 그죠? 그래서 A 빼기 C를 먼저 계산하면 A 빼기 C 뭐 나와요? 0, 마 1, 2, 마 4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BC는요. 계산하면 3, 1, 1, 5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2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못 꺼내시면 돼요. 뭐 근데 이거 그냥 이걸 곱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네. 3개짜리 곱셈 하는 거 귀찮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0번. 70번에 A, B, C에 대해서 이거의 성분의 모든 합을 구하여라. 다 전개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건 A, 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곱해져 있으면 앞에 쓰셔야 되고요. 뒤에 곱해져 있으면 뒤에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에 B 더하기 C, C 더하기 A에 B, B에 A 더하기 B죠. 이렇게 전개되니까 얘는 A, B, A, C고요. B, C 아니고 C, B예요. B가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CA, CB죠. 그래서 CB랑 CB, AB랑 AB 남네요. 그래서 AC 더하기 CA 구하여라. 한번 뜻이네요. 그래서 얘는 AC의 값이 1, 0, 1, 1, C가 마1, 2, 3, 1 플러스에 마1, 2, 3, 1에 1, 0, 1, 1이죠. 계산하면 얘는 마1, 2, 2, 3이고 얘는 1, 2, 4, 1이죠? 뭐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 4, 6, 4.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래요. 얼마? 14가 답이네요. 10분만 쉬죠.